1981년 3월 30일 오후 2시경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미국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탄환이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왼쪽 폐 명중. 레이건 대통령은 즉각 병원으로 이송됐고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어휴. 이게 뭐 정치적 음모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테러인가요? 범인 존 워노크 힌클리 주니어가 밝힌 충격적인 범행 동기. 바로 유명 배우 조디 포스터 때문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뭔 상관이야? 무조건 정치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게. 자, 사건 이후 힌클리의 방에서 발견된 편지 내용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조디, 내가 지금 대통령 암살을 실행에 옮기려 하는 이유는 당신이 나에게 감동하도록 막연히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요. 내가 당신을 위해 뭐든지 한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오. 사실 힌클리는 배우 조디 포스터의 스토커. 아유. 그는 조디 포스터에게 매일 편지를 쓰고 조디 포스터가 입학한 대학 근처로 이사도 했지만 그녀를 만날 수 없었는데요. 그러자 힌클리는 조디 포스터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요. 조디 포스터가 출연한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서 대통령 후보를 살해하겠다라고 한 장면을 흉내. 어머머. 실제로 미 대통령 암살이라는 초유의 범행을 계획했던 겁니다. 근데 조디 포스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짓을 한 거예요. 너무나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이죠. 완전히 저건 이해할 수 중증이다.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팬심도 사랑도 아닌 집착과 관계에 가득 찬 스토커 힌클리의 만행. 이로 인해 레이건 대통령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야 됐고요. 힌클리가 그토록 사랑한다던 조디 포스터는 한동안 외부 활동을 일체 중단. 아. 그리고 18년이 지난 뒤에도 죄책감에 시달렸고 고통을 느꼈다며 스토커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사랑이라는 탈을 쓰고 상대를 옥죄고 스토킹하고 급기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고만 자들. 그것은 결코 사형이 아닌 잔혹한 범죄일 뿐입니다. 집착과 광기로 타인의 삶을 망가뜨린 스토커의 비겁한 변명. 이번 특종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입니다. 오늘 저희의 특종을 데스크의 엄중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프리안데스크 심리연구소 대표 차희연 님입니다.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 17일 공개합니다. 할리우드 배우의 긴 악몽. 영화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 아이언맨 시리즈 등 많은 화제작으로 전 세계 다양한 팬층을 보유한 할리우드 톱 배우 기네스 펠트로. 그런데 1999년 그녀에게 오스카상의 영광을 안겨준 작품 셰익스피어 인 러브로 인해서 펠트로는 악몽 같은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괴로웠던 이유. 펠트로, 영화 속 당신의 모습이 내 사랑의 자극제가 됐어. 지금 당장 당신의 숨결을 느끼고 싶어. 영화 속 펠트로의 모습에 감명을 받은 단테 소이우라는 남성이 그녀를 스토킹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소이우는 그녀에게 음란물과 함께 외설적인 편지를 집요하게 발송, 때로는 펠트로를 위협하며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귀네스 펠트로에게 집착한 기간만 무려 17년이었습니다. 오래도 했네. 아니 이 정도면 진작 좀 격리를 하든지 처벌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17년 시간을 그 고통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소유는 2000년 이미 한 차례 귀네스 펠트로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주장, 에이, 결국 무죄를 판결받았고요. 당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퇴원 후 반성은커녕 더 집요하게 펠트로를 스토킹하기 시작. 내가 보낸 귀걸이 받았어? 당신의 예쁜 귀에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나 목표가 생겼어. 당신이랑 결혼을 해서 당신을 돌보는 거.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고백했고요. 그렇게 펠트로에게 보낸 편지만 무려 66통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2016년 오랜 세월 참았던 펠트로가 드디어 폭발. 소유를 스토킹 혐의로 다시 한번 고소. 로스앤젤레스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게 문제야. 하지만 법정에선 소이우는 펠트로에게 사랑과 우정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갑자기 법정만 오면 착해지네. 그러니까 이런 일방적인 건 정말 진짜 끔찍하네요, 진짜.
하지만 배심원단은 그의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최근 위협적이거나 음란한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 그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중주의 스토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소유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게 조금 무죄가 나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판결이 너무 아쉽죠. 네. 스타일의 사생활을 공포로 몰아넣는 스토킹. 스토킹은 팬심도 관심도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을 괴롭히는 범죄일 뿐입니다.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 16에 공개합니다. 그녀가 모모에게 반한 이유. 2021년 중국 광둥성 마오밍시 여성 황 씨가 한 아파트를 찾았는데요. 띵동. 내 사랑을 받아줘요. 띵동. 나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밀당은 너너. 문 좀 열어봐요. 황 씨는 아파트 비디오 폰을 통해서요. 집주인을 계속 하트를 날리고 빤히 쳐다보고 그래도 관심을 주지 않으면 바이올린으로 사랑의 세례를 했죠. 어머, 미치겠다. 당사자가 전혀 원하지 않은 지나친 애정 공세를 펼쳤습니다. 괴롭겠다, 괴롭겠어. 스타인가? 어디 연예인인가요? 그러니까 황 씨가 그토록 집착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가 입원했던 병원의 간호사 장 씨. 와. 심지어 장 씨는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자, 반갑지 않은 인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황 씨는 2년 전 교통사고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그런데 환자분 많이 긴장되시죠? 수술은 금방 끝날 테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를 보고 웃어주네. 저 따스한 손길, 친절한 말투. 헉, 이 두근거림은 뭐지? 찾았다. 내 사랑. 자, 수술을 앞두고 자신을 격려해주는 이 간호사 장 씨의 친절함을 사랑이라고 착각한 황 씨. 그때부터 황 씨의 집착이 시작됐습니다. 황 씨는 퇴원한 후에도 장 씨가 일하는 병원에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건 물론 집, 식당, 길거리 가리지 않고 오직 장 씨만을 쫄쫄 쫓아다닌 게 무려 2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아, 진짜 너무 끔찍하다 이거. 아니 간호사는 지은 죄가 없어요. 그냥 직업적인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고 정말 존경받아야 될 간호사인데. 그럼요. 범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토킹 범죄죠.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황 씨는 여러 SNS 계정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장 씨를 향해 공개 고백을 한 것도 모자라 장 씨의 개인 사진을 무려 수백 장이나 어디인가에서 구해서 허락 없이 업로드. 이를 빌미로 사랑을 받아달라고 협박까지. 결국 황 씨에게 질릴 대로 질리는 장 씨는 무려 3번이나 이사를 했지만요. 아니 여긴 어떻게 또 알고 찾아온 거야? 미치겠어. 기어코 장 씨를 찾아낸 황 씨. 심지어 같은 건물로 이사까지 하는 소름 돋는 집착을 보였습니다. 이건 진짜 심하다. 옆집으로 좀 이사 좋냐. 버린 거야. 이사를 가도 찾아온다고? 사실 이 장 씨는 황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 조용히 문제를 덮으려 했지만요. 2년여간의 스토킹 행위를 참다 못해 결국 공안에 신고 각종 언론을 통해 스토킹 피해 사실을 호소하게 됐는데요. 어딜 가든 따라오는 시선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고통받아야 했던 장 씨. 한 사람의 비뚤어진 집착과 욕망으로 인해 그녀는 지옥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 속담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용하는 거지.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 15일을 공개하겠습니다. 경찰을 괴롭힌 범인의 정체는 모모. 2020년 일본 나라시 40대 타케루 경사는 매일같이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의문의 발신자로부터 지속적인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경찰이 스토킹을 당한 거예요? 네, 그러면 경찰이 잡은 범죄자가 복수하는 걸 수 있죠. 복수하려고. 타케루를 미행하고 의문의 편지를 보낸 사람은 카나코 오니시라는 27세 여성으로요. 얼마 전 타케루가 체포했던 범죄자가 맞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보낸 건 단순한 협박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분명해요. 당신의 호적에 올라가고 싶어요. 제발 저와 결혼해 주세요. 카나코는 타케루의 스토커였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체포할 당시 그녀의 혐의 역시 스토킹.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체포한 경찰을 스토킹한 겁니다. 이 정도면 약간
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일 수 누군가라도 있지. 스토킹을 해야지만 되는 상태인 거 아니에요? 대상만 찾나 봐. 카나코는 스토킹 혐의로 타케루 경사에게 수사를 받던 중 카나코 씨,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그건 범죄예요. 다신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자상한 타케루 경사에게 의지를 하게 됐고 금세 그에게 사랑에 빠지며 스토킹의 표적을 바꾼 겁니다. 아우. 이후 카나코는 타케루 경사를 미행하는 건 물론 유부남인 그에게 결혼해달라며 편지까지 보냈는데요. 참다 못한 타케루 경사는 카나코를 또다시 체포! 결국 그녀는 타케루 경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이, 체포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는 거지. 경찰한테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걸로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지만 그녀의 집착 앞에는 법도 무의미했는데요. 2021년 5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또다시 타케루 경사에게 결혼해달라고 애원하는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을 드러낸 카나코. 이에 타케루 경사는요. 이 사람 정말 안 되겠구만. 제대로 혼쭐 나야겠어. 상습 스토킹 혐의로 카나코를 3번째로 체포. 결국 카나코는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고요.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경찰관을 스토킹해 철창 신세를 지게 된 여성. 사랑을 강요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범죄라는 것을 깨달았길 바랍니다. 사랑과 전쟁 사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스토커였다. 2020년 11월 7일 영국 버밍엄 64세 여성 리 존스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애들 장난감인가? 아닌데. 커피 테이블 아래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상자를 발견한 리. 인터넷 검색 결과 상자의 정체는 도청장치였습니다. 엄마, 보이시죠? 그 가정집에? 이렇게 달려있죠. 아니 저거는 꽤 큰 건데? 깜짝 놀란 리는 곧바로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침대에서 또 다른 도청장치를 발견.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안 어디에도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습니다. 뭐야, 그 외국 사람 소행이 아니에요? 가족이 그랬나? 가족이 그랬다고? 가족이 뭐하러? 리는 범인을 찾기 위해서요. 도청장치가 있던 곳이 잘 찍히도록 CCTV를 설치했고 평소와 다름없이 외출을 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그녀가 집을 나선 지 불과 30분 만에 CCTV에 범인이 포착됐습니다. 집안에 침입한 범인의 충격적인 정체는 정말 놀랍게도 평소 리와 활발하게 교류했던 30년 된 이웃 남성 윌리엄 놀란이었습니다. 자신이 도청장치를 숨겨놓은 곳에 아무것도 없자 정신없이 장치를 찾아 헤매는 놀란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입니다. 야, 바로 이웃이 옆집에서? 딱 걸린 거예요. 듣고 있었구나. 아니 30년 동안이나 친하게 지냈으면 도대체 저 짓을 언제부터 했을 줄 알아. 30년이면 진짜 이웃치고 굉장히 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리는 평소 놀란과 가깝게 지내면서요. 놀란, 저 오늘 저녁에 외출하는데 우리 고양이 밥 좀 부탁해요. 아이고. 매번 고마워요. 네, 걱정 말고 재밌게 놀다 와요. 고양이 밥을 부탁하며 놀란을 믿고 집 열쇠를 맡기기도 했는데요. 열쇠를 준 거는 아무 때나 자기 집 들어와서 뒤지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고양이 밥 주라는 당연히, 부탁인 당연하죠. 건데 저기다 도청장치를 왜 답니까? 자, 놀란은 자신의 범행을 들키자 평소처럼 고양이 밥을 주러 갔다가 고양이가 안 보여서 찾은 것뿐이라고요. 난 도청장치 찾은 거 아니에요. 뻔뻔한 태도를 보였지만요. 법원은 놀란의 스토킹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주를 선고. 이 사건으로 놀란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직장에서도 해고됐습니다.